반갑습니다. 애터미화 김미화입니다. 오늘은 애터미 사업의 직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생각은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주 생각을 하고 검토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한 개 이상은 선택을 해보셨죠? 예, 그 직업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장래 희망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죠. 아주 어렸을 때 이 다음에 커서 난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래 희망은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부모님의 의사가 반영된 아주 좋은 직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장래 희망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나의 재미와 또 적성을 찾아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직업이 참 부럽더라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의미와 사명감이 또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성직자분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친구 중에서도 수녀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또 선택을 하시게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죠.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저도 아주 짧은 자영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아이템을 고민을 할 때 뭐 재미가 있을지, 적성이 맞을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될까? 직장 생활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네라는 판단이 나름 세워져서 그 일을 선택을 했었어요. 물론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실 때 본인이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돈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자, 4번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5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1, 2, 3번을 막 깊게 고민해 보지 않고, 일단 내가 할 만한 일이니까. 제 첫 직장이 그랬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업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저를 채용해 주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 회사가 직장 생활이니까 나름 그냥 맞췄고, 적성이나 재미를 따져볼 여과 없이 그냥 그 직장에 저의 적성을 맞춰서 생활을 했는데, 이게 저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직업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일로 선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예,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철저하게 4번에 의거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고민을 할 때 기준이 그거였어요. 첫 직장을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직장 생활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가게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빚을 얻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빚은 은행 이름만 바꿔가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자산 증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내 노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아주 운명처럼 아주 우연히 애터미가 저한테 왔는데 하필이면 다단계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빨리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많이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거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직업이 귀천이 없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의 귀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직업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 다단계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직업은 사실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제가 뭐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 이런 거 같아요. 계급 사회가 계층 사회로 이동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식하는 계급 사회는 그런 거죠. 본인의 신분이 이제 급이 나눠져 있다, 층이 나눠져 있다라는 건 똑같은데, 나의 신분,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이 귀족이 세습이 되는 구조. 또 내가 귀족이 됐다가 천민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천민이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이렇게 운명처럼 세습하게 되는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 계층 사회는 같은 층이 나눠져 있지만 이동이 가능하죠. 우리가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빈곤층 이렇게 나누나요? 이렇게 층들이 있어요. 지금 그 층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야 있겠지만 전문적으로는 이걸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류층이다 그러면 아주 우아한데 돈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상류층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층을 나누는데 이 층은 이동이 가능했죠. 우리가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주 어렵게 살았어도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식 뒷바라지해서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뭐 판검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자녀를 잘 살게 해줬던 이런 일들은 1960년, 뭐 70년, 80년 그 동네마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려가지고 출세한 자녀들이 있는 정도로 흔한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개천이 말랐다. 말라서 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듣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층이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시점을 저는 아주 절감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죠. 스타트 라인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 라인이 다른 거예요. 이 A, B, C, D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본인이 노력을 하는 만큼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이 출발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A가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가서 이룰 수 있는 곳과 이 D가 갈 수 있는 곳은 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B와 D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애터미를 하기 1년 전에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재무설계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대기업 대리들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18명을 컨설팅을 해줬는데 이 18명이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같은 회사의 대리들이다 보니까 연봉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서 순 자산이 보통 1억에서 한 4억 정도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많고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적은 거예요. 순자산이. 한 명은 마이너스고 한 명은 14억이나 되고.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게 맞아요. 부모님의 재력인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이미 부모님한테 집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 집이 계속 집값이 올랐고 그 집을 팔아서 또 분당으로 이사하면서 또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자산이 계속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승용차를 살 때도 부모님이 사줘요. 애기 낳았다고 사주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살 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이 현금으로 부채 없이 집을 사고 부채 없이 차를 사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 본인들이 여유롭게 써도 남는 돈이 있고 그것이 또 자산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D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하물며 그 남자 대리인의 집에 계속 생활비를 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빚도 있고.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아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무설계를 오랫동안 했지만, 같은 회사에 같은 직급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은 그냥 돈을 잘 모았나 보다. 저 사람은 좀 돈을 못 모았나 보다. 이런 정도였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모일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저희 할머니가 진짜 여장부셨거든요. 정말 장사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돈 모아서 저희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성실한 편이 아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엄마와 할머니를 호강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 역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빚을 지고 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럼 제가 아까 계급사회, 계층사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가난을 내가 대물림해주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할 때 애터미가 온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애터미는 계층 이동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계층이 이동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서민층과 빈곤층을 왔다 갔다 하는 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하게 되면 한다고 계층이 저절로 이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터미는 최소한 계층 이동은 가능한 일이다. 어,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성실히 살면 중산층이나 올라가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계층이 완벽하게 이동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해서 그 4번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명감도 생겼고 또 재미와 적성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지만 처음 선택했던 기준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제가 세 번의 직업을 거쳐서 애터미 네 번째 직업을 선택한 건데 이 세 번 다 직장 생활, 그다음에 장사했던 거, 영업 전부 다 노동소득이었어요. 그러면 이 노동소득이 갖는 한계가 있죠. 언젠가 노동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소득도 상실하는 게 노동소득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질병이 걸리거나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노동력은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100세에서 120세까지 거론이 되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70이나 80세까지 일한다고 쳐도 2, 30년 혹은 40년까지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벌 때 충분한 돈을 모으던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죠.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으셨을 텐데, 국민연금이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수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금이 이 현행법상 이 제도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2055년에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겠죠. 돈을 더 걷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금을 붓고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던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애터미 사업이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자본을 갖지 않아도 멤버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제가 노동력을 상실한 뒤에도 돈이 나오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애터미의 정말 대단한 직업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뭐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되니까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시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부터는 좀 여유가 있어도 시간이 계속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흔하지 않다. 근데 애터미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해서 계층 이동이 가능한데 제가 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혼자 아무리 버둥버둥 돼도 저 혼자 성공을 못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래 그렇게 생겼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성공을 시켜야지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오해를 걷어내고 진실을 보면 누군가를 성공을 시켜야지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성공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밑에 누군가를 성공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공하는 집단의 성공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잖아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애터미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집단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하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일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성공을 시켜야 돼. 나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누군가를 성공을 시키는 일은 내 성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고소득.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게 돈이 너무 좋아서 이 돈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액자에 넣어놓고 구경하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애터미 사업도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애터미 사업도 도구일 뿐이고 돈도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환경에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 우리 자녀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환경, 내 배우자나 내 형제자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것들. 또 내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그런 거죠. 우리 가족이 아플 때도 같이 못 있잖아요. 엄마가 아플 때도 충분히 있지 못하고 간병인 서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도 일을 나가야 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가족들하고 함께 해주고 내가 정말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는 것도 일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우리가 더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괴롭히지 않는 일이라면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업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선 누군가가 돈은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거나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함께 성공하는 집단의 성공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직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런 게 가능한 일이다. 이건 저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애터미 사업을 내가 왜 선택했는지 또 애터미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애터미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애터미 사업에 관심은 생겼으나 용기가 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애터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도 만만한 일은 없잖아요. 애터미 사업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코스가 있어요. 가시밭길이라는 코스를 밟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가시밭길을 밟을 때, 가시밭길을 건너고 나면 꽃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시밭길을 건너니까 자갈길이라는 또 아주 힘든 길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제 판매사라는 직급을 갈 때 막 소비자 집단을 만들고 이럴 때 사실 재밌었어요. 근데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편견에 부딪히는 게 어려웠어요. 애터미 그러면 지금도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를 제대로 알잖아요. 애터미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훌륭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익숙하지 않은 일을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맞춰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거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애터미가 초기에 돈이 되지 않아요. 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까지는 시스템 구축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면 이제 한숨 돌릴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은 아니에요. 내 좌우에 한 명씩은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럴 때 또 자갈길을 걷게 돼요. 그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또 내가 일했던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해봤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건너고 나니까
예정되어 있는 성공의 꽃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애터미 사업을 왜 선택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애초에 선택했던 그 목적,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집중 몰입하셔서 반드시 예정된 성공의 꽃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